지금부터 평균의 종말 책 리뷰를 시작합니다. 평균의 종말은 인간 만사에서는 오랫동안 당연시해왔던 문제들에도 때때로 물음표를 달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책에서는 평균이라고 하는 것에 물음표를 달았는데요. 구글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로 여겨지는데 이러한 구글도 초기에는 평균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초기의 구글은 대다수의 기업과 비슷한 방식으로 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소수의 기준에 따른 개개인의 등급화, 즉 단일 점수 등급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시스템은 활용하기 쉽고 직관적인 데다가 객관성과 수학적 확실성까지 갖추고 있어 직원 고용뿐만 아니라 실적 평가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개개인의 재능을 소수의 단계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것은 꽤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글은 자사의 등급 중심 채용 평가 시스템을 수정하거나 폐기했습니다. 향상된 모습을 보여갔음에도 불구하고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등급화의 모순이 발견된 것이죠. 여러 방면에서 타당해 보이는 등급화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등급화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1차원적 사고방식입니다. 즉, 한 가지 일에 특출난 사람이 대부분의 일에서 특출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평균주의 개념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평균주의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평균을 사용하여 간단히 나타낼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중 어떤 사람의 키가 더 큰가요? 여러분들은 어렵지 않게 오른쪽 사람의 키가 더 크다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결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 중 어느 사람의 체격이 더 좋은가요? 여러분들은 아마 쉽게 대답하실 수 없을 겁니다. 체격은 키, 어깨 넓이, 팔 길이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이죠. 키는 1차원적인 반면에 체격은 다차원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체격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평균주의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저자는 1차원적 사고를 통해서 균일하지 않고 들쭉날쭉한 무언가를 평가할 수 없다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들쭉날쭉하다는 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다차원적인 구성. 두 번째, 여러 차원들 사이의 낮은 관련성. 이 두 가지 요소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사회 시스템은 단순한 평가를 선호하여 1차원적 사고방식을 초래하였지만 다차원적인 요소를 무시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인간의 중요한 특성은 대부분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재능이 더 다차원적입니다. 따라서 재능은 다차원적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평균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살리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상 평균의 종말 책 리뷰를 마치겠습니다.